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그 신규 상장주죠. LS 머트리얼즈가 드디어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12월 12일 저 화요일 날 상장이 됐는데 제가 그 전에 그 LS전선 아시아 그쵸? LS전선 아시아에서 물적 분할한 기업이고 여기 이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상장이 됐는데 이 기업은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IPO 기업이 흥행에 성공을 하려면 시장에 대한 영향이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중요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 신규 상장주들 거의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신규 상장주가 아무리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장한 것마다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쵸? 흥행에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LS 머터리얼즈는 지금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시장이 좋아서 그쵸? 시장이 좋아서 상승세를 더 보였고 그리고 37,650원을 고점으로 해서 오늘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구간은요. 선수들의 영역이다. 그쵸?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치고 여기선 매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준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내일 당장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쵸? 내일 올라가면 적당한 선에서 매도하고 빠지세요. 자, 올라가는 종목들, 무한정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19,900원 저가로 해서 37,650원이면 거의 한 100% 정도 나왔죠. 그쵸? 신규 상장주고 시장도 괜찮고 하니까 이걸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제가 이 10년 이상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데 시장은 정말 매달, 매일 아니면 매년 정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요. 주식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와 반대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 또는 부동산을 살 때 싸게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싸게 살려면 내려가 있는 그 상태를 사람들이 조금 뭔가 좀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싼 주식을 사잖아요. 아니, 많이 내려가 있는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래 물리는 경우가 있고 물 타면서 정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좋은 경우로 끝나는 상황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거의 정론처럼 일컬어지는 게 물타기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물타기가 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타더라도 그 물을 타는 구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무한정 물 타는 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이 무한정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쪽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구간에 매수하고 빠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LS 머트리얼즈는 아시겠지만 울트라 캐퍼시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배터리에 들어가고요. 친환경 기업으로 분류가 되겠죠. 친환경은 뭘로 볼 수 있죠?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 뭐가 있느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의 투자가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전기차 쪽 그리고 배터리 쪽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느냐? 연평균 30%입니다. 연평균 30%. 이걸 CAGR이라 그래요. 그렇죠? 연평균 30%, 그냥 연복리 30%씩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7년까지 양극재 있죠? 양극재 업체의 생산 규모, 그렇죠?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증가하는 게 27년까지예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오른 거 맞죠? 많이 오른 거 맞는데 실적이 피크를 칠 때까지 주가는 올라갑니다. 실적이 피크를 칠 때까지. 근데 가격이 더 빨리 반영하기 때문에 정말 피크에 다다라서는 역으로 빠지죠. 역으로 빠질 때 실적은 좋아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이렇게 쭉 급등을 하죠.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적이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뒤이어서 피크를 치는 건 똑같지만 실적은 꺾여서 내려올 때 주가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간극이 생기고 이걸 기대치를 하회했다. 실적의 기대치를 하회했다. 이런 이유로 주가를 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LS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떨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2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실적을 보면 145억, 160억, 그쵸? 2조의 시가총액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상황, 이건 잘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떨어진다면 장담컨대 우리가 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왜? 주가는 쌍봉을 만들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번 주고 쭉 빠졌을 때 그때 제대로 된 매수 구간이 올 겁니다. 자, 사실 알겠지만 내가 뭐 실력이 좀 있어. 첫날 지켜보다 못했어. 둘째 날 갭상승해서 했어. 그러면 수익 보는 게 몇 프로인가요? 12%. 그리고 오늘 고가의 매도를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니까 한 10% 정도 빼죠. 10%. 그러면 이틀 동안 22%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공모 단계에서 내가 주식을 받았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보겠지만, 공모 단계에서 흥행에 성공한 주식을 개인 투자가 청약을 넣은다고 한들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받겠어요? 그쵸? 우선 배전 물량이 있고, 그리고 그 배전 물량 다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넣는 돈 다 해서 그 비율대로 이 배정이 되는데 사실상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진짜 막 수백억씩 이렇게 해갖고 막 청약대금으로 넣었을 때 그 비율을 배정 받았을 때 그래야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정말 뭐 우리가 뭐 많았을 때 뭐 1억이나 2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봤자 뭐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치킨값 하나 버는 거 뭐 많이 벌어야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버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장담컨대 30%, 5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다시 터지고 우리가 매수를 많이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떨어졌을 때는 고가에 대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가이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지금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은요, 싸다 비싸다가 의미가 없어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의 내용을 보면 올해 15배 올랐죠. 근데 올해만 올랐나요? 월봉보입니다. 보세요. 21, 22 이때도 얼마입니까? 여기. 그쵸? 여기죠. 20, 21 그쵸? 얼마예요? 여기. 10,000원도 안 돼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15배 15만원. 그쵸? 쉬고 15배 150만원. 그쵸? 에코프로를 누가 이렇게 급등했다 그래서 쓰레기 잡주라고 하나요? 성장성은 인정한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원래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자, LS 머트리얼즈도, 그쵸? 여기 보시면, 자, 공모주청약 확정가 6,000원. 그쵸? 최고가에서 넘어섰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6,000원에서 보세요. 어디까지 올랐나요? 5배 이상 시세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별로 없다. 그리고 나서 많은 물량이 들어간 건 이 정도다. 그쵸? 그럼 공모 단계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이 갖춰졌을 때 오늘 매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이제 본격적인 50%짜리가 준비되어 있다. 적어도 30%짜리는 나온다. 이 구간을 기다리는 게 IPO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히 여기, 그쵸? 상장 단계에서, 공모 단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5만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공모 확정가 26,000원. 여기 보시면 26,000원. 공모가 최상단 밴드에 들어왔고요.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았어요. 안 좋다 보니까 주가를 쭉 뺐고, 그쵸? 빠지는 과정에서 26,000원이 공모가였죠. 제가 딱 두 가지 안을 이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내용, 그쵸? 공모가까지 떨어졌다 올라와서 시세를 쭉 발생할 수 있는, 그쵸? 요 구간을 넘어가는 점. 그리고 공모가 전에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점. 그러면 공모가를 이탈했을 때, 즉 26,000원을 기준해서 주가는 5만원에 있는데 26,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보고 미친놈이래요. 그래서 제가 26,000원을 기준해서 빠지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서 고가 먹고, 그쵸? 공모가가 여기면 공모가까지 안 빠지면 반등 확인하고 횡보하고 매수하고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을 먹고 빠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할 때 고가 잡지 말아라, 저가 잡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가와 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 밸류에이션 계산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자, 생각해 보세요. 적자. 왜 상장시켰어요? 적자인데. 성장성을 인정하니까. 그쵸? 성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자인 기업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마이너스에다가 뭘 곱하든, 그쵸? PER 배수를 몇 배를 곱하든 PBR 배수를 몇 배를 곱하든 다
다 박살이 나는데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하자. 확인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성 투자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냐고. 그쵸?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빠지면 매도하는 게 맞다. 그런데 빠졌을 때 매도하려면 올라갈 때 살 때도 진짜 매수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 있죠? LS 머트리얼즈도 이제 매매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가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가격을. 어떻게?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50% 정도는 수익이 가능하다. 왜? 하락한 이후에 변동성이 터질 테니까. 그리고 이미 변동성이 터졌고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그쵸? 1조 5천억입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단 신고가 매매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공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요 내용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똑같이 따라해서 매매를 하면 되고, 제가 가격 그리고 비중을 넣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문자 확인하고 그 번호로 여기 요 내용을, 그쵸,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공략을 하는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80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을 공략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2월 1일 있죠. S&T 다이나믹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시가에 그냥 사는 겁니다. 시가에 어떻게 사느냐? 그쵸? 보세요. 12월 1일 정확하게 요 날입니다. 요 날. 어느 정도 구간인지 알겠죠? 고가 돌파를 확인하자마자 전 저가 안 잡는다 그랬죠? 확인하자마자 시세가 어떻게 나와요? 급등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고가 거래를 해야 된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 매매가, 그쵸,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신고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 즉 한두 번의 수익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수익 모델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쵸, 신고가 거래를 할 때만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계속 내려보면 뭐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질문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네요. LS 머트리얼즈, 그쵸, 상장 이후 변동성이 터졌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변동성은 크다. 가격 잡힘 신호 나가겠다. 그쵸, LS 머트리얼즈 오늘부터 추적 2시 39분, 그쵸, 떨어질 때 매수할 가격을 잡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고가 이후에 조정, 매물 소화 과정 99% 있다. 그쵸, 이게 무슨 얘기예요? SFA 반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이것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그리고 단타, 장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장타는 3개월입니다. 장기 투자는 3개월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와, 진짜 이 수익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텐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그쵸, 이 링크를 받을 번호, 그쵸, 번호로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요, 가격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이벤트로, 자,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신고가 검색기를 한번 눌러보면, 그쵸, 제가 여러 가지 검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제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쵸, 그 검색기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요 내용,
내용을 10페이지에 걸쳐서 그쵸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정말 내가 매매할 때 어렵다 막 물린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 딱 가져가서 그대로 적용해서 매매하시고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절대 수익 못 내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물린 종목 때문에 정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명 그쵸 매수 가격 그쵸 매수 가격 요 두 가지 딱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소통방 있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필요하고요. 요거 진짜 요거 때문에 제가 요거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여기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요 내용 그리고 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LS 머트리얼즈 오늘 고가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쵸? 제가 절대 손실 보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진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